자, 보시면 수소에서부터 어디까지? 칼슘까지 쫙 나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수소하고 헬륨은 몇 주기? 1주기. 리튬에서부터 네온까지는 몇 주기? 2주기. 나트륨에서부터 아르곤까지는 몇 주기? 3주기. 칼륨, 칼슘은 몇 주기? 오케이, 4주기. 그럼 그림을 멀리서, 가까이서 보지 말고요. 멀리서 한번 가만히 한번 봐봐요. 어라? 여기하고 여기만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는 2주기고 여기는 3주기라고요. 리튬이 3번이고 네온이 10번인데 2주기에서 리튬에서부터 네온 쪽으로 감에 따라서 즉 뭐가 커지는 거예요?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죠. 같은 쪽인데 얘네들은 같은 쪽인데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봤더니만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경향성이 보이네? 그치. 커지고 있는 경향성이 보이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대요. 왜 그럴까?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주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또는 칼륨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크기 차이가 아주 눈에 확 나 보이지는 않지만 또는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가지고 비교를 해도 되겠죠. 자, 보면은 요거는 지금 같은 쪽인데 얘네들 역시 같은 쪽인데 같은 쪽에서 얘는 3번, 11번, 얘는 19번이야. 같은 쪽에서 이렇게 감에 따라서 즉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경향? 작아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네?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이 경향성? 왜 그럴까?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인 경향성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다면 아마도 이 부분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같은 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리튬, 나트륨, 칼륨이에요. 왜 칼륨 쪽으로 감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자 하나를 떼내는 게 어떻다? 쉽다는 얘기죠. 왜 칼륨 쪽으로 감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가 점점 작아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떠올라요? 그치, 떠올라야지. 뭐가? 오케이, 전자 껍질. 전자 껍질, 같은 족에서는요, 전자 껍질의 영향이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핵에서부터 멀리 있는 그 전자를 떼내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얘는 핵에서부터 가까운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내야 되죠. 얘는 조금은 멀지만 얘보다 가까운 껍질, 얘는 가장 멀리 있는 껍질. 따라서 그 껍질에서 전자를 떼내는 게 그만큼 얘는 쉬운 거예요. 그 다음 얘,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전자 하나를 떼내는 게 점점 어떻게 된대? 쉬워진대. 즉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오케이. 전자 껍질 수가 점점점 많아져서 핵에서부터 그만큼 멀어져서 그러는 거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자 반지름이랑 같은 원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같은 주기에서는 그럼 반지름 했으니까 같은 주기에서 왜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걸까? 생각해보면 같은 주기는 뭐가 똑같지? 그죠? 껍질 수가 똑같지. 껍질이 똑같은데 갈수록 뭐가 커지네? 핵전하가 커지네.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 자,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느끼는 유효핵전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그럼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핵이 세게 당기는 거니까 핵이 세게 당기면 당길수록 나는 그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짐에 따라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핵전하 때문에. 핵전하가 커져서 그로 인해서 뭐가? 유효 핵전하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하나를 떼내는 게 어렵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향성은 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경향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 부분에서는 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그 경향성에서 벗어나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베릴륨과 붕소 부분.
질소하고 산소 부분. 자, 베릴륨은 2족, 붕소는 13족, 질소는 15족, 산소는 16족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그네슘 2족, 13족, 인 15족, 황 16족. 되죠? 자, 여기나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런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나는 이유는 똑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선은 2족과 13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원래는 13족이 2족보다는 더 유액 전하가 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지 맞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더 작아요. 자,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자, 2족에 베릴륨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몇 번? 그치, 얘는 4번이야. 그러면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개가 들어있는 애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붕소. 5개.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여러분들 전자 배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봐봐요. 내가 베릴륨한테서 전자 하나를 떼낼 거예요. 어디 있는 전자 하나를 떼낸 걸까요? ES에 들어있던 2개 중에서 1개를 아웃시키겠죠. 맞죠? 2개 중에 하나를 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붕소의 경우에는 EP에 있는 전자 하나 중에 요거 하나 이렇게 떼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배워서 알아. EP하고요, ES 오비탈이요. 주양자수 똑같으나 얘네들 에너지 레벨이 똑같아요? 아니지. 그죠?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요, ES하고 EP요, 에너지 레벨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여기가 ES예요. 그 위에 EP 오비탈이 있어요. 베릴륨은 여기에 전자가 있고, 붕소는 여기에 전자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갖다가 어디로? 무한대로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베릴륨은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붕소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어디가 더 에너지 갭이 커요? 얘가 더 크지. 이런 이유 때문에 베릴륨이 붕소보다 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질소하고 산소 부분. 자, 질소하고 산소는 왜 이런 어떤 예외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나. 자, 15족과 16족 얘기예요. 15족의 질소, 얘는 7번.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가 들어있는 애예요.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가 들어있는 애예요. 자, 그러면 2P 3개 중에 하나를 아웃, 2P 4개 중에 하나를 아웃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요. 질소의 경우에는 P 오비탈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3개가 있으니까 혼투의 규칙에 의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산소의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있고 싶은데 4개가 들어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EP 오비탈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질소의 경우에는 꽉 차 있는, 모두 혼자 있는 아주 좋은 상태에서 얘를 떼내야 돼요.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기 싫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좋은 상태이나 여기는 지금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반발이 있겠죠.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니까. 그러면 반발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가면 반발이 사라지잖아.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나가면 좋기 때문에 잘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자 하나 떼내는 게 여기에서 전자 하나 떼내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여기보다 전자 하나 떼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기적인 경향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그 예외인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같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문제 풀다가 자주 놓치는 부분들이에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준비한 문제를 같이 풀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잘 체크해놓고 알아두기.